안녕하세요. 한자 천재 윤쌤입니다. 의자왕과 낙화암 삼천궁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낙화암을 한자로 보시겠습니다. 낙화암, 떨어질 낙입니다. 꽃화, 바위암. 낙화암을 한자 그대로 해석을 하면 꽃이 떨어진 바위다, 그런 뜻이죠. 여기에서 꽃이 무슨 뜻일까요? 백제의 마지막 왕 의자왕은 왕위에 올라 신라를 여러 차례 공격하고 대야성에서 승리하는 등 승승장구했습니다. 의자왕 보시겠습니다. 의자왕은 백제의 제31대 마지막 국왕입니다. 어린 시절에 우애가 깊어서 해동증자라고 일컬어졌습니다. 말년에 방탕과 실정으로 나당연합군의 공격을 받아서 백제가 멸망하게 된 원인을 제공한 국왕입니다. 승승장구는 싸움에 이긴 여세를 몰아서 계속 몰아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의자왕은 점점 술을 마시고 잔치를 벌이는 일에만 빠져서 나란 일은 뒷전이 되었습니다. 이런 때를 틈타서 신라군이 당나라 군사와 힘을 합해서 백제를 공격하자 의자왕은 결국 항복하고 백제는 멸망하게 됐습니다. 백제의 후궁과 궁녀들은 적군의 손에 죽을 수 없다면서 부소산의 바위에 올라서 백마강변에 몸을 던져 자결을 했고 이 바위를 낙화암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기 낙화암에서 이 화는 후궁과 궁녀들, 여자들을 뜻하는 것이죠. 그래서 후궁과 궁녀들이 떨어져서 죽은 바위다, 그런 뜻입니다. 낙화암은 충청남도 부여군 부소산에 있는 바위입니다. 충청남도 문화재 자료 제110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삼국유사에는 이 바위에 대하여 모든 궁녀들이 남손에 죽기를 거부하면서 서로 이끌고 와서 강물에 빠져 죽은 바위여서 타사암이라고 불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삼국유사 보실까요? 삼국유사는 고려시대에 승려, 이련이 편찬한 삼국시대의 역사서입니다. 타사암 보시겠습니다. 타사암. 이 타자는 떨어질 타자입니다. 죽을 사 바위양. 그래서 떨어져서 죽은 바위다, 그런 뜻입니다. 떨어져서 죽은 바위다. 원래 타사암이었던 바위가 후에 후궁들이 삼천궁녀로 와전되면서 떨어진 꽃의 비유가 되어서 낙화암으로 바뀐 것으로 보입니다. 타사암이 낙화암으로 이름이 변했다, 그런 뜻입니다. 백마강을 따라 도는 나룻배를 타면은 낙화암을 볼 수 있고 매년 봄마다 부소산 봄나들이 축제가 개최되고 있습니다. 백제의 마지막 왕 의자왕은 왕위에 오른 뒤 신라를 여러 차례 공격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대야성을 무너뜨린 일이 대표적입니다. 김춘추는 대야성 전쟁으로 인해서 딸과 사위를 잃고 백제에 대한 보복을 계획했습니다. 김춘추 보시겠습니다. 김춘추는 신라의 제29대 국왕입니다. 태종 무열왕으로 불립니다. 의자왕은 계속해서 승승장구하자 술 마시기를 즐겨하고 궁녀들과 함께 잔치하기를 일삼으며 나태하게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충성스러운 신하들이 술과 잔치를 그만두셔야 합니다.
신라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대비하셔야 합니다. 라고 간절히 아뢰어도 무시하기 일쑤였습니다. 특히 강력하게 간언을 한 성충을 감옥에 가뒀고 성충은 옥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의자왕은 태평성대라면서 자신을 안심시키는 말을 하는 간신배들의 말만 믿고 방탕한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660년 신라군은 당나라 군사와 힘을 합쳐서 혼란한 백제를 공격했습니다. 의자왕은 계백장군에게 5,000명의 군사를 주면서 신라군을 막으라고 명령했습니다. 계백장군은 황산벌 전투에서 신라군과 싸웠으나 결국 패하고 말았습니다. 계백을 보시겠습니다. 계백은 백제 말기의 장수입니다. 660년 나당연합군이 백제를 침략할 때 가족의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충성을 지킨 장군입니다. 군사 5천을 이끌고 황산벌에서 5만의 신라군과 4차례에 걸친 전투를 벌인 끝에 백제군이 전멸하고 계백도 전사합니다. 그 뒤 수많은 신라군과 당나라 군사들이 쳐들어오자 의자왕은 웅진으로 도망쳤습니다. 성충의 말을 떠올리면서 후회했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결국 뒤따라온 적군에게 붙잡혀 항복하면서 백제의 역사는 끝났습니다. 그 뒤 수많은 후궁과 궁녀들은 백제 멸망을 지켜보면서 슬피 울었습니다. 적군의 손에 죽게 될 바에야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이 옳다고 결심하고 부수산에 올라서 높은 바위 위에서 하나 둘 치맛자락을 펄럭이며 백마강 깊은 물에 몸을 던지니 어여쁜 꽃이 흩날리는 듯 보였습니다. 이런 일이 있고 나서 여인들이 올라 뛰어든 그 바위를 낙화암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의자왕이 술을 마시며 잔치만 부리고 충신을 멀리한 것 때문에 백제의 운명은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신라군은 당나라 군사와 힘을 합쳐서 백제를 무너뜨리자 그 결과 궁녀들이 낙화암에서 백마강으로 몸을 던져 자결하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백제의 멸망이라는 비극적인 사건과 연관되어서 멸망한 나라의 후궁과 궁녀들이 스스로 죽음을 택할 수밖에 없었던 점이 아쉽게 여겨집니다. 후대 사람들은 의자왕의 잘못으로 인해서 궁녀들의 죽음까지 이어진 것을 보고 의자왕에게 비판적인 시각을 지녔을 것입니다. 중국의 시인 이백은 관직을 떠난 뒤에 이런 시를 지었습니다. 백발 삼천장은 수심으로 글이 길어졌다. 이백이 이 시에서 자신의 하얀 머리를 백발 삼천장에 비유했습니다. 이백은 삼천을 추상적인 의미로 사용했습니다. 일장은 약 3m입니다. 200의 머리카락이 실제로 3,000장이었다면 약 9km 정도 됩니다. 많은 한국인들이 200의 시에 과장법이 많다고 하지만 이것은 200만의 특징이 아니라 고대 동아시아 문인들의 공통점이었습니다. 한국인들도 삼천을 추상적 의미로 사용했습니다. 태종실록에 따르면 태종 14년 6월 태종의 최측근인 이숙번이 태종에게 중국 천자는 궁녀가 3천인데 전하께서는 고작 궁녀 수십 명을 두고 그것을 많다고 하십니까? 라는 취지의 말을 했습니다. 멸망 당시의 백제보다 영토나 인구 면에서 훨씬 더 컸던 조선에서도
삼천궁녀는 없었습니다. 조선왕조 실록에서 궁녀 숫자를 보면 태종 때에는 수십 명, 인조 때인 17세기 초중반에는 230명이었습니다. 온갖 반발을 무릅쓰고 궁녀 증언을 감행한 영조 때의 궁녀 숫자는 이익의 성어사설에 의하면 684명이었습니다. 이 기록은 조선왕조가 망할 때까지 깨지지 않았습니다. 영조 때의 조선의 인구는 약 1600만에서 1800만 명 정도로 추정됩니다. 백제가 망했을 때의 인구는 약 300만에서 약 380만 정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구독을 꼭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런 데서도 알 수 있듯이 고대 동아시아인들이 3000이라는 숫자를 문자 그대로가 아닌 추상적으로 많다는 뜻으로 이해했습니다. 의자왕이 3000궁녀를 거느리다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최초로 지어낸 사람이나 최초로 들은 사람들 역시 3000을 그런 추상적인 의미로 이해했을 것입니다. 3000궁녀가 실존했음을 입증할 만한 역사적 근거를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한자천재 윤쌤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